네, 진춘택 해난구조대 상임위원장 그리고 경제부 박소정 기자와 함께 다시 한번 세월호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 위원장님, 이 지금 4시 55분 조금 전에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네. 반잠수식 선박을 향해서 출발을 했는데 사실 거리상으로 따져보면 3km밖에 되지 않습니다만은 지금 정부에서는 2시간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뭐 때문에 이렇게 천천히 이동을 하는 건가요? 지금 저녁에 그 기상 날씨는 뭐 예전과 똑같은데 네. 2시간은 제가 봤을 때는 걸리지 않을 것 같고 예. 지금 현재 그 세월호가 너무 관심사가 되다 보니까 네. 조심스럽게 하는 것 같은데 네. 제가 봤을 때는 별 무리 없이 가는데도 시간이 좀 2시간보다도 네. 더 단축되지 않겠나 예상이 네. 됩니다. 예. 그러면 박소정 기자가 볼 때는 지금 일단은 해수부에서는 2시간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7시쯤에 도착을 한다는 얘기인데 예. 이후에 작업 과정도 있을 거고요. 네. 좀 우려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볼 때 시간상. 일단 해수부는 오늘 밤 자정 안에 이 거치 작업까지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거든요. 예. 그때까지 이제 조류나 파도, 그 바람 모두 잠잠해야 하고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야간 작업으로 넘어가면 낮에 작업하는 것보다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자정까지는 그래도 아직까지 시간이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네. 현재가 오후 5시가 좀 넘었으니까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10시간 네. 조금 안 되게 이렇게 남아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예. 네. 또 워낙 그 해양수산부에서 그 보수적으로 시간 계획을 잡았었기 때문에 여유가 아직은 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네. 도착하는 작업이 혹시라도 늦어진다거나 네. 거치하는 과정에서 그 두 배가 뭔가 맞지 않는다거나 한 그런 부분이 생긴다면 좀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기존에도 인양 과정에서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상황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변수는 언제나 남아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변수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에 사실 그 해수부에서 당초에는 오후 4시면은 아마 반잠수식 선박을 향해서 출발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네. 4시 55분 이렇게 좀 시간이 지연된 이유는 뭐였을까요? 네, 해수부에서 조류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래서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에 그 지금 반 잠수식 선박을 향해서 가는 그쪽 방향을 향해서 맞조류라고 합니다. 따라서 배가 흘러가기에는 뭔가 많은 힘도 배가 더 남쪽으로 붙이게 내려가야 되고 되는데 오히려 물살은 거슬러 올라오는 그런 그렇습니다. 상황이었던 네, 거군요. 조류가 시간마다 때마다 네. 계속 조류의 방향이 바뀐다고 하는데요. 그 오후에 2시에서 4시 사이가 조류의 방향이 맞조류였다. 그래서 그 조류의 방향이 잠잠해지면서 맞는 네. 방향으로, 그러니까 순조로운 방향으로 흘러가도록 기다렸다라는 네. 것이 해수부 측의 설명이고요. 예. 네. 그러면서 4시쯤에는 이제 이동을 시작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정조기, 그러니까 파도가 잠잠해지는, 조류가 잠잠해지는 시기였기 때문에요. 네. 하지만 4시에 바로 출발하지는 못했고, 왜냐하면 앵커를 닻을 다 올리는 작업도 진행이 네.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반잠수식 선박과 이쪽에 있는 세월호의 위치와 방향이 맞도록 조정하는 작업이 또 한참 이루어졌습니다. 예. 결국은 그 작업이 또 1시간 정도 지연이 되면서 오후 5시가 다 돼서야 출발을 했습니다. 예, 네. 지금 저희가 세월호 인양 과정을 전해드리고 있는데 또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청와대의 압수수색이 조금 전에 이루어졌다는 소식이 속보로 들어와 있습니다. 검찰이 우병우 전 수석과 관련해서 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했는데 민정수석 산하 사무실 3곳을 압수수색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청와대 임의 제출 방식으로 자료를 제출받았다고 하고요. 검찰이 오후 4시 40분부터 청와대를 압수수색했다는 내용입니다. 예, 이 내용도 관련해서 추가로 들어오는 소식이 있으면 계속 전해드리기로 하고요. 일단 지금 세월호가 반잠수식 선박을 향해서 오후 4시 55분에 출발을 했고 지금 이동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 지금 속도가 1노트 미만으로 가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속도로 가는 건가요? 1노트 미만이면은 그 조류가 셀 때는 차고 올라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예인선의 그 힘이 예. 강력하기 때문에 예인선의 힘으로 1노트라면은 사람이 걸어가는 것보다도 좀 늦게 그래요? 늦을 정도로. 지금 0.6노트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 수준이다? 뭐 좀더 걷는 구체적으로 것보다도 뭐 걷는 것으로 생각하면 될 겁니다. 네. 그러면 일단 지금 이동을 시작했다는 거는 맞조류는 끝난 상황이라고 보면 되는 그렇게 거죠? 보면 맞습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맞조류라는 게 뭔가요? 맞조류란 것은 그 물이 한쪽으로 들어오다가 네. 딱 정조 시간에 정조가 움직이는 그 시간대가 있습니다. 네. 그것이 4시인데 네. 물이 딱 했다가 완전히 정조하는 것이 아니고
위에는 들어오면서 또 밑에는 또 빠지는 수가 있어요. 그 시간 차가 그 지금 맞조리라고 지금 얘기를 네.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지금 오른쪽에 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이 이 시각의 세월호 이동 현장입니다. 정말 네. 뭐 앞서서 저희가 4시 초반에 현장에서 이제 출발하지 않을까 해서 연결했던 화면과 비교해 봤을 때 별로 차이가 없거든요. 거의 움직임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천천히 이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0.4노트, 뭐 1노트 0.6 미만이니까 눈으로는 거의 그 화면상으로는 그 구별하기가 좀 어렵은 것 같네요. 네. 예, 시속으로 따지면 1노트가 1.8km/h, 한 시간에 예. 1.8km 정도를 가는 정도의 속도니까 굉장히 천천히 가는 건데요. 걷는 것보다 더 영- 늦죠. 예, 네. 0.6노트라고 하면은 1시간에 1km 조금 더 가는 정도의 속도. 그러니까 해수부에서 밝힌 대로 2시간 정도 걸리는 네. 속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물론 중간에 속도를 더 낼 수는 있을 것 네. 같습니다. 그러니까 육지에서 사람들이 걷는 정도, 그 정도. 지금 준비 과정 같습니다. 이제 예. 그 움직이는 뭐 예인선 또 그런 그 장애 테스트도 해야 되고 조금 그 정상적인 됐을 때는 조금 속도를 더 높이지 않겠나. 아, 이게 네네. 안전하다라고 느껴지면 그때부터는 조금 속도를 높일 조금 수도 속도를 있다. 높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속도로 봤을 때 이제 2시간 정도 걸릴 것 같다 이런 전망인데 아까 박수정 기자가 몇 가지 좀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짚어줬었는데 위원장님 보실 때는 어떠세요? 이제 2시간 뒤쯤에 도착을 한다. 그러면 이제 선적하는 작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예민한 작업이라고 저희가 누차 얘기를 했었는데 7시쯤에 시작을 할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7시, 8시 1시간이 그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 네. 내일까지는 그 기상이 지금 예보로는 좀 좋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네. 모레부터는 기상 악화가 되면은 오늘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선적을 완전하게 해서 내일 오전에는 배가 신항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 시간을 맞춰야 됩니다. 네. 근데 오늘 그 12시에 그 다시 그 안 되면 한다는데 네. 12시 정도가 다시 또 정조 시간에 들어옵니다. 아, 10시에서 12시. 예. 그러면 정조 시간은 앞으로 전 2시간, 후 2시간, 4시간 정도는 얼마든지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12시 정도 돼서는 모든 작업이 완료될 수가 그러니까 이동을 있다고 해서 네. 바로 거치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또 그때 당시에 조류 상황을 좀 더 지켜보고 상황을 지켜본 다음에 이제 후속 작업을 해 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이신데요. 근데 그러면 이 거치하는 작업이 상당히 뭐 미세한 조정도 필요하고 중요한 세심한 그런 작업인데 밤에 야간에도 작업을 해도 무리가 없는 건가요? 야간에는 그 아무래도 낮보다는 조금 그 좀 어려움이 있겠지요. 예. 네. 그러나 지금 12시 그 여기는 물대를 갖고 작업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 물대 시간을 놓치면 작업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 낮이냐 네. 밤이냐보다도 이 물의 흐름을 맞습니다. 중요시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군요. 네. 이거에 더해서 저희가 계속 오늘 자정까지 작업을 마무리해야 된다는 그 해수부 입장을 전해드리고 있는 이유가 네. 오늘까지가 소족이고 내일부터가 이제 중족이다라고 네. 해서 굉장히 조류의 어떤 변화가 예상이 된다 이렇기 네. 때문인데 예.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작업을 못할 정도일까요? 만약에 큰 변수가 터지지 않는다면 지금 이 상황으로 그대로 잘 이어져서 특히나 그 반잠수식 선박과 세월호가 그 선박 위에 얹어놓는 과정이 무난하게 이루어진다면 정말 큰 산을 넘게 되는 겁니다. 예. 아까 강진원 기자도 전해주었지만 8분 능선을 넘게 된다 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세월호를 오늘 밤 자정까지 거치하는 작업을 완료하겠다라고 하는 해수부의 목표는 현재로서는 무리가 되는 목표는 아닙니다. 하지만 어제 밤에도 갑작스럽게 그 화물칸 출입문이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램프가 발견돼서 그걸 급박하게 절단하는 작업에 들어가서 네네. 무려 11시간이 걸렸습니다. 오늘 네. 새벽 6시 45분에야 그 작업을 마쳤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또 변수가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뭐 예를 들자면 뭐 어떤 줄의 꼬임 현상이라든지 아니면 균형이 틀어진다든지 네. 또 어떤 부분과 부딪힘이 생긴다든지라고 네네. 하는 부분이 생기면 변수가 생길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 상황으로는 해수부가 오늘 밤 자정을 목표로 이것을 가장 집중하겠다. 그 이후의 일정은 그 이후에 정리하겠다. 예. 그 이후의 계획은 다시 말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현재로서는 거치 작업에 모든 것을 역량을 동원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거치 작업이 어렵고 중요한 작업이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이 거치 작업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기계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건지 아니면 잠수부들이 또 여기 동원이 돼서 같이 어떤 작업을 하는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지금 그 잠수사들이 그
선박을 네. 할 수는 없습니다. 기계적으로 물리적인 힘으로 의해서 네. 그 운반선이 고정이 돼 있습니다. 예. 네. 그러면 예인선이 그 세월호를 갖다가 세팅을 그 자리에 정확하게 세팅을 해서 밀고 당기고 해서 그 간격이 다 지금 계산적으로 다 나와 네네네. 있습니다. 잠수사들은 지금 할 일이 없습니다. 네. 만일에 하나의 그 대비해서 네. 대기만 할 뿐이지 아. 잠수사들이 그 배를 붙인다든가 뗀다든가 그런 일은 앞서서 없습니다. 그 이 세월호를 바다에서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는 잠수사들이 내려가서 직접 이렇게 물론 센서도 있긴 하지만 직접 확인하고 육안으로 뭔가 이렇게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했는데 거치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그 노력까지는 필요 없는 거군요. 네, 잠수사들은 거치하는 데에 대해서는 그 관여를 안 하고 예. 그 예인선에서 모든 위에서 그 상부 지시에 따라서 예. 그 네. 작업 진행을 할 것입니다. 네, 예인선이 밀기도 하고 당기기도 하고 하고 이런 그 과정을 간격도 거친다는 맞추고. 말씀이신 거죠. 예. 네. 자, 그러면 만약에 계획대로 제대로 그 선적이 이루어진다. 네. 그 이후에는 이제 목포 신항으로 이동을 하게 될 거고요. 예. 자, 이후에는 어떤 절차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네, 드디어 세월호가 무트로 육상으로 올라오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선체 수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수색 작업을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기다리고 있던 가족들과 함께 그 종교 의식을 치른다고 합니다. 아, 네. 네, 3대 종교에 대한 의식을 모두 함께 치르게 되고 예. 그 이후부터 이제 선체 수색 작업을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를 결정을 해서 수색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무트에서 육상에서 이루어지는 수색 작업 외에도 바닷속에서의 수색 작업도 또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네네. 현재는 인양에 올인하고 있다. 인양에 모든 것을 쏟고 있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원래는 세월호가 떠난 그 자리에서 잠수사들이 수색 작업을 벌이겠다고 했었는데 예. 이 부분은 바로 이어질 것 같지는 않고요. 네. 현재는 인양 작업에 모든 것을 쏟고 그 다음에 세월호가 어느 정도 안전하게 모든 이동이 끝나가게 되면 잠수사들이 다음 좀 잠잠해지는 때를 기다려서 네. 그 세월호가 있었던 그 땅 바닥과 그리고 유실망을 설치해 놓은 그 펜스 그 주변으로 수색 작업을 벌일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선체조사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입니다. 그렇죠. 뭐 예전에도 많이 전해드렸습니다만 선체를 세워서 조사할 것인지 아니면 필요한 부분만 잘라서 조사할 것인지 아니면 진입로를 뚫어서 조사할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논의되다가 현재까지는 해양수산부에서 필요한 객실, 그러니까 꼬리 쪽 부분에 학생들이 몰려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예. 그곳에 피해자들이 미수습자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몰려 있을 것으로 추측되는 그 부분만 잘라서 세운 뒤에 수색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증거를 훼손하는 부분도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자르는 과정에서 또 어떠한 일이 생길지도 모르고 또 세우면서 물건들이나 뭐 혹시라도 있을 시신들이 이렇게 떨어져 버리거나 또 묻혀버리는 수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예. 이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있어서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고 선체조사위원회가 출범을 하면 그 위원회에서 정확하게 어떤 방법으로 수색을 할 건지를 결정하게 될 예정입니다. 예. 네. 오늘 오전 11시 10분에 세월호가 13m까지 떠올랐고 그리고 지금 현재 5시 30분 현재 반잠수식 선박을 향해서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무리 없이 이동이 충분히 되리라고 보지만 그래도 보시기에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어떤 점을 좀 우려해야 되고 조심해야 될지 마지막으로 좀 짚어주시죠. 지금 조심은 항상 무슨 일이든지 조심을 해야 되겠지만 예. 너무 조심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연이 되는데 예. 네. 저런 정도의 지금 작업 진행상을 보았을 때는 아주 그 잘하고 있는 걸로 지금 네. 현재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별다른 무리는 없을 네.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이 진행 상황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춘택 해난구조대 상임위원장 그리고 경제부 박수정 기자였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